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취업에 대한 고민, 사실 어딜 가나 좀 똑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좀 신박한 주제를 갖다가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의 경험담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실제로 요 지금 얘기들은 아마 제 경험담에 빗댄 처음 아마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좀 더 담백하고 솔직하게 인간 리 에이스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혀보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원래 방송을 한다면 이런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근로자 비중이라든지 월 임금 총액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들 뭔가 회사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도 따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대학교 때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 대외 활동들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 뭐 면접도 보고, 그쵸? 그리고 여기 그 회사에 맞는 그 시험도 볼 겁니다. 약간 이런 식의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보통 이제 근로자 비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00명 중에 한 12명 정도는 대기업 정규직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한 2.3%가 한 2명 정도가 비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에 들어가게 되고,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들어가는 인원은 대부분 한 85명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 총액,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액을 봤을 때 월 임금 총액은 288만 원이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해요. 288만 원도 굉장히 많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게 대기업 정규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대기업 출신인데 모 대기업이라고만 얘기할게요. 따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급여를 받았던 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80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달에 되니까 360만 원이 들어왔고, 세 번째 달엔 다시 180, 그리고 360 이렇게 됩니다. 요건 지금 거의 한 세후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세후 이만큼이 들어왔었고, 야,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주는데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더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군대를 안 간 상태였고, 군대를 되게 일찍 갔다 왔어요. 좀 만 18세에 군대를 갔다 왔고,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군대를 일찍 갔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요건 좀 추후에 얘기고, 일단은 요렇게 지금 돈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첫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받는 줄 알았어. 다 뭐 이렇게 평균적인 여러분 평균액 하면은 뭐 굉장하죠. 돈이 많아요. 이 당시만 해도 되게 많이 받을 텐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돼요. 한 3년 좀 안 되게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들어가게 됐어요. 나름 방황을 하다가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의 경력을 인정해준다 해서 들어갔더니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조소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소기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개똥 치워주고 물 치워주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참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주요 부문별 고령자와 청년 고용자 수 추이해가지고 나오죠. 2004년을 100으로 볼 때 각 연도별 연령대별 고용 수준이라고 돼 있는데,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대기업에 대한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 다니고 많이 막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요즘에는 대기업 정규직이 고령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프도 나오지만 고령자가 더 많아. 그 이유는 저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그쵸? 고령자가 아니라 청년에 해당되는 그 인원에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디서 좀 터지냐면, 그냥 좀 다니기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여기도 한 1년 반 다니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공공기관을 들어가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제가 세 개를 다 다녀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대기업의 장점 복지장이에요. 복지장,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줍니다. 뭐 이거에 비해 많이 부려먹는다 안 부려먹는다, 이거는 대기업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 같은 데는 좀 빡세. 근데 삼성을 제외한 뭐 나머지 중에서도 일부 뭐 기업은, 제가 다녔던 기업은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그래서 복지하고 돈하고 많이 주는 편이다,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난이도는 괜찮았다. 자, 중소기업에 들어가요. 중소기업은 복지도 이상해, 돈도 이상해. 대신에 이제 여기에 극히 일부분은 좀 똥꼬 잘 빨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아부 잘 떨면 여기서 좀 인정받아서 복지돈 웬만큼 대기업만큼 커버가 돼요. 그리고 그 이상 잘 찍히면은 막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럽니다. 근데 요렇게 가려면 진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미생 같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약간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뭔가 하여튼 여기 제일 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돼 있고, 어쨌든 낙하산, 가족, 혈연, 지연, 학연에 되게 한계점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진짜 복지도 돈도 그런데 일은 더 빡세요. 일에 울타리가 없어. 대기업은 부서가 여러 개 나눠져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에 울타리가 없이 자유자재로 뭔가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야. 이것도 내일, 저것도 내일, 이것도 내일, 저것도 내일, 이런 식으로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 공공기관을 들어갔어. 좋은 점은 뭐냐면, 돈은 사실 뭐 대기업만큼의 돈이 안 나와. 근데 복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보다도 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내 일만 하면 된다. 내 일만 하면 되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 공공기관도 들어가기 나름인데, 어느 공공기관에 들어가냐에 따라 약간씩 그 난이도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당시에 다녔던 그 공공기관은 굉장히 그 틀이 정해져 있어서 내 일만 하면 되는 약간 상당히 그런 메리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우리 공무원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제 실제로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7급하고 9급이 동시에 된 케이스예요. 1년을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현재 이제 7급에서 얼마 왔냐? 여러분들 뭐 월급도 공개해 줄게요. 어차피 그거니까. 직렬에 따라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도 부서를 어디로 가냐에 따라 다르고, 출장이 잦은 부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출장이 닿지 않고 사무실에만 거의 짱 박혀 있는 부서는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는다. 얘네도 이제 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떼가서 실수령액을 보면은 그래도 7급에 어느 정도 좀 연차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금 떼고 270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출장이 많을 때는 막 350씩도 나오고 했었어요, 한때는.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정도가 사무실에 거의 짱 박혀 있는 일이라 이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급에 연차가 꽤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뭐든 간에 지금 여기서 보면 저연차 공무원 조기퇴직 증가세에서 나오죠. 보면은 10명 중에 7명이 타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25년 10월 14일, 좀 근래 얘기죠. 보면은 조기퇴직 이후로는 타 기관 임용, 그리고 진로 변경, 업무 부적용, 학업 준비, 그리고 건강 문제 등으로 파악이 됐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쭉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어디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괜히 이 기업 같은 데 보면,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근속연수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많이 오래 다녔을 때 근속연수 막 1년부터 뭐 1년은 없겠죠. 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중간에 이제 5년, 10년 뭐 이렇게 나눠진 데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거 많이 주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막 금도 주고 이래요. 금도 막 한 돈씩 주고 10돈도 주고 막 이러는데, 괜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가. 근속연수 옛날에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야 뭐야 편안해, 평생 직장 하면 되겠네, 뭐 1년, 2년, 5년, 10년, 20년 금방 다니겠네 했는데,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굉장하다라는 걸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느꼈는데, 제 유튜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제가 선택해서 했지만, 저도 지금 이제 4년 반 됐는데 굉장히 힘들고 이제 번아웃도 많이 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4년 반 됐어요.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 막 10년씩, 20년씩, 30년씩 다니면서 한 업계에서, 그리고 한 회사에서 그렇게 종사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리스펙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취업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시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부딪혀봐라. 부딪혀봐라. 예, 부딪혀봐라. 이 부딪혔을 때 나오는 뭔가의 그런 결과물, 그리고 거기서 성공이든 실패든 얻어지는 이 결과물에 따라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다양한 연령층이 있겠지만, 모두들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로 한번 힘을 내보고 또 다시 추진력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담백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